자, 파이어 크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파이어 크림. 아이고, 괄사 구매하셨구나. 그럼 괄사 구매하셨으면 되게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자, 파이어 크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파이어 크림은요, 조금 기능이 있는 화장품이에요. 피부를 촉촉하게 하거나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차가운 곳을 열이 들어가 있는 성분을 가지고 차가운 부분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이거든요. 아유, 잘 사용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는 괄사 사용할 때나 이렇게 괄사를 사용했을 때나 아니면 온열기 사용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얘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에너지를 주는 파동크림, 그리고 몸의 습을 이렇게 도와주는 습체크림, 그리고 열을 넣어주는 열크림, 이런 기능성 화장품을 과거에 참 많이 찾아서 썼어요. 그래서 몸에 제습기 역할을 해주는 그 습체크림 같은 것도 써보고, 또 얘는 너무 차가운 곳은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잘 안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열이 좀 들어가면 그게 빨리 풀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라고 파이어 크림을 제가 만드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다 물어보세요. 아유, 알람 맞춰주고, 감사합니다. 알람까지 맞춰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매일 괄사를 매일 출근하신다고. 어제 저 토요일날 고객님이 오셨는데요, 괄사를 3개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3개를 사셨어요 했더니 괄사를 없이는 하루도 자기는 못 사신대요. 일을 너무 많이 하시고 운전을 너무 많이 하는데 가지고 다니다 눈이 안 보이면 너무 불안해서 또 시키고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3번째는 직접 오셔서 또 사가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관리받겠다고 오셔가지고 토요일에 오셔서 관리를 받으셨는데 1시간 하시고는 자기 못 간대요. 시간이 다음 타임이 없으면은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뒷시간에 손님이 안 계셔서 2시간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거액을 쓰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괄사 쓰시면은 다른 거는 못 쓰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남의 물건을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관리하는데 두피하는 데는 정말 좋잖아요. 저는 우리 몸 중에서 셀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1번이 여기에요. 여기에는요 이렇게 봉합선 있고 가운데 쏙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쏙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뭐가 있냐면 뇌신경이 쏟아져 내려. 뇌신경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척추 사이사이마다 다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근데 1, 2번 목표 1, 2번은요 물렁뼈가 없어요. 다른 데는 물렁뼈가 있는데 1, 2번에는 물렁뼈가 없어서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충격을 받으면 물렁뼈가 흡수를 딱 해서 충격 흡수를 하는데 1, 2번은 물렁뼈가 없어서 얘가 조금 잘 불안정하세요. 그래서 불안정해서 고개가 약간 돌아갔거나 숙여졌거나 이러면은 여기 뇌에서 내려오는 12쌍의 뇌신경에 눌림 현상이 있겠죠. 그죠? 눌림 현상이 있어서 12쌍의 그 뇌신경에 눌림 현상이 오면은 어떤 현상이 있는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눈썹, 눈동자, 코, 혀, 귀, 안면신경, 3차 신경, 그리고 여기서 미주신경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내장기를 다 관여를 하고 승모근하고 흉쇄들근이 뇌신경에서 잡고 있어요. 걔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는 목 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희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온열기요. 제가 요즘 작은 온열기는 잘 안 쓰고 큰 온열기로만 하루 종일 읽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걸 쓰다가 오늘 이거를 딱 잡으니까 완전히 애기예요. 애기.
이거 진짜 애기네 라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저한테 10개가 물건이 생겼어요. 어떠한 이유로 10개가 물건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10개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10개는 선착순으로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 작은 온열기 희소식 알려드리고요. 이 뒷부분이 괄사로 해야 할 사람이 있고요. 이 괄사로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이거를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침대 옆에 꽂아놓고 잠자기 전에 다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거는 운전할 때나 어디 이동할 때 주머니가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그러시거든요. 용도는 목 아픈 지가 조금 목이 좀 틀어진 지가 여기 불편한 지가 오래되신 분들은 온열기가 훨씬 더 좋으시고요. 난 그냥 맨날 요가 뭐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괄사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괄사는 머리 부피 풀고 목 풀고 얼굴 풀고 하는 데는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괄사로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이걸로 아이고 김미태 씨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걸로 풀어야 될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 경직도에 따라서 얘로 해야 될지 얘로 해야 될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느낌도 달라요. 효과도 달라요. 용도도 달라요. 그렇지만 같이 쓸 수는 있어요. 질문 받을게요. 아유, 김기태씨 잘 참여하고 계시다고요. 남자분이라 조금 독특하세요. 써니님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손목이 많이 불편한데 오일이랑 파동크림이랑 파이어크림이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파이어크림이요. 손목은요, 이런 걸 쓰세요. 손목은 사이사이에 뼈 사이사이에 열이 들어가면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관리할 때도 이렇게 꺾어서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껴서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틀어서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해보고 이렇게 털어보시면 어디가 걸리는 데가 있을 거예요. 뼈 사이에 열이 들어가면 좋으니까 파동크림 바르시고요. 그 위에다가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파이어크림을 발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파동크림 발라주시고 이 작은 게 있으면 꼼꼼하게 이렇게 꺾어가면서 이렇게 열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큰 거 있으시면은 큰 걸로 해주시면 돼요. 테이블에다 딱 놓고 그냥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손끝까지 다 해주세요. 손끝까지 다 해주시는데 실은 손목의 문제는 손목에서 저는 관리하지 않고요. 손목의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목이에요. 목에서부터 이렇게 해주셔야지 맞아요. 저는 부분 관리를 잘 안 해요. 여기는 불편한 곳이고 불편하게 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게 한 사람을 뿌리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불편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뿌리는 이렇게 목에서부터 신경을 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먼저 불편하시면 파동크림 바르시고 구에다 파이어크림 바르시고 파동크림 바르시고 그리고 온열기로 하시고 그런 다음에 괄사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지 시원해요. 엄청 시원해요. 처음에 토요일에 오셨던 분들도요. 처음에는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마른 오징어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척추, 허리뼈 있는 데도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렇게 문질러서 가다 보면은 제가 말을 되게 조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촌스러워도 그냥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문질러서 가시면은 척추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다른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척추 가까이 가서 척추
요추 뼈를 이렇게 캐다 보면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꼭 오징어 마른 느낌이 들어요. 거기는 이미 순환 상태가 조금 안 됐다라고 그냥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하면은 잘 안 풀어져요. 그래서 파이어 크림 바르고요. 파이어 크림을 척추에다가 쫙 발라주고 그 위에다가 파동 크림을 조금 넉넉하게 발라요. 넉넉하게 바르고 이걸로 정말 천천히 풀어줘요. 풀어주고 난 다음에 척추 있는 데를 착착착착 해보면은 부드러워요. 토요일날 하고 가셔서 오늘 내가 다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관리를 했더니 그동안에 순환이 이렇게 돌아서인지 오늘은 너무 왜 이렇게 시원해요. 너무너무 시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풀어지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그쪽이 부드러워지면서 관리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 적마다 달라요. 그 다른 거를 원장님들이나 고객님들이나 그거를 딱 체크를 해서 아 좋아지고 있네, 편해지고 있네, 아 부드러워지고 있네 이런 느낌을 아시면은 자 변하는 과정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이 아무 소리 안 해도 저는 어느 사람을 하더라도 지난번에 이랬는데 오늘은 이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면 그때에서 고객님은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하셔야 돼요. 잘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데 역광대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야, 역광대는요. 귀 있잖아요. 귀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유착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이 온열기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단지 온도만 조절하시면 돼요. 온도만 조절하시고 먼저 이 귀 부분을 다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으로 다 풀어서 제가 영상 아까 올리려고 준비했나? 한 거 있거든요. 이 주변을 이 유착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1번이에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광대뼈가요. 여기서 이만큼뿐이 없어요. 짧아요. 이 광대뼈에 붙어있는 교근 있잖아요. 야, 교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여기에 붙어있는 광대뼈에 붙어있는 거를 먼저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온열기로 귀 앞에를 이거 지금 제가 얼굴에 못 대거든요. 조금 온도를 높여서 못했는데 귀 전체 풀어주시고 그리고 귀 앞에 공간 확보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다 풀어주시고 광대뼈 풀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축도 이렇게 직선으로 가셔야 돼요. 직선으로 가시고 이렇게 90도로 가시고 사선으로 가시고 세 방향이에요. 직선, 90도, 사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충분히 풀어 놓으시고 야 여기 풀어놓고 여기 공간 만들어 놓고 축도금 풀어놓고 여기서 안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들 관리를 안에서 바깥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역광대는 이 광대가 바깥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안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안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알으셨죠? 그러니까는 머리 끼는 거, 얼굴 끼는 것도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얘도 다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하지만 역광대가 이렇게 나간 사람들은 이러면 더 벌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반대로 안으로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식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몸을 관리를 해보고 또 얼굴을 관리를 해보면 1 플러스 1은 2야. 이 공식대로 있고 근육은 여기서부터 여기 붙어 있어. 그러니까 얘는 위아래로 문지르는 거야.
뭐 이렇게 저희들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거는 기본인데 그 기본의 문제만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막 겹친 게 있어요. 그럼 뭐부터 풀어야 될까?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기본이 있고 응용하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에다가 몇 가지 겹쳤는지를 찾아내서 그거를 하나하나 도와주면은 진짜 건강하고 또 재발이 안 되는, 그러니까 다시 금방 제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그런 걸로 조금 도와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1년차, 5년차, 10년차, 뭐 30년차 이랬는데 저는 37년을 했지만 30년쯤 됐을 때 이제 관리 같은 관리를 그냥 하겠네? 라는 생각이 저는 30년째 됐을 때 들었어요. 제가 돈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 손의 감각이 죽을까봐 실은 기계라는 걸 대질 않았었어요. 무조건 손으로만 했어요. 손으로 했고요.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못하는 운전 처음 배우면 백미러도 보고 아무것도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피부 관리라는 걸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화장품과 손만 가지고 이용했고 어느 시점이 들어가니까는 손 대신 기계를 사용했고 손 대신 기계를 사용해서 도구를 사용하면서 저는 기본 철칙이 제 손의 감각이 완벽하게 느낌이 좋을 때까지는 절대로 기계는 쓰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미 생각을 했고 그거를 철저히 지켰고 그래서 제 손의 감각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만져만 봐도 이렇게 비벼만 봐도 문제가 이렇겠구나 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과거부터 내려온 과거부터 해왔던 임상을 적용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예민하게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고객님이 오셔서 어떤 분이 오셔도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가 주제 넘은 짓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제 영역이 아닌 거는 저는 차단하고 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피부 관리실에 환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예뻐지고 조금 기능이 떨어진 거를 도와주고 그런 걸 해결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고 그런 문제가 내가 예뻐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온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고객님이 오셔도 두렵거나 떨리거나 뭐 걱정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해야 할 고객만 딱 커트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제 분야가 아니거나 저를 넘어서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걸 요구를 하면은 하시면 안 되고 하지 않습니다. 역광대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 역광대요. 돈 주고 배우려면 돈 비싸요. 그러니까는 제가 한 말씀, 제가 얘기한 거 잘 이해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용하고 있어 효과 보고 있어요. 효과 보고 있어요 이러지 말고 뭐가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제가 더 좋겠죠? 잘 사용하고 싶어요. 지금 감기로 미열로 두통이 있는데 잘 따라 해보겠습니다. 두통이 있다. 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통증은 뭔가 압에 의해서도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디에 눌려서도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미열은 좋은 거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열 있을 때는 그냥 푹 쉬시고 잘 드시고 수분 보충 잘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고 났는데 이런 데가 얼얼하고 이미 부어있던 곳들이 이게 가라앉잖아요. 그럼 여운이 있어요. 여운이 있어서 그럴 때 조금 이 부분을 백회를 풀어주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푹 쓰시고요.
쉬시고 그리고 좋아지시면 다시 하세요. 기태님은 좋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승희씨 작은 온열기 사고 싶으시면은 10개뿐이 없어요. 이게 어떤 사연으로 저한테 왔어요. 왔으니까는 바로 저한테 DM을 주시던지 문자 주시던지 그러시면은 제가 구매하시는 거 알려드릴게요. 견갑골 관리는요, 말로 어떻게 하지? 견갑골 관리는 말로 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견갑골 관리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갈사 구매 가능하죠. 유튜브 프로필이나 인스타 프로필 가면 구매창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돼요. 요즘 유튜브에서 갈사 구매 어떻게 하나요? 묻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프로필에 있어요. 작은 온열기 너무 좋죠.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놓쳐서 여기가 헐렁해져. 이거 너무 귀여운 거예요. 큰 것만 쓰다가 이것만 쓰다가 작은 거 이렇게 보니까 아우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엄청 귀엽네요. 쓰기 너무 좋아요. 이거 글쎄요 한 2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생산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계약했고 돈도 뭐 한꺼번에 다 내라 그래가지고 돈 한꺼번에 다 냈고 잘 만들어져서 저한테 잘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를 바래요. 온열기는요 1년간은 저희가 AS 해드릴 거예요. 수리비 없어요. 보내시기만 하면은 저희들이 빨리빨리 처리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고장나는 거는요 여기 선하고 코드뿐이 없어요. 단수래요. 그래서 바로 수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는 1년간은 고장나도 걱정하실 거 없으시고요. 저한테 미안해 하지도 마시고 무조건 저한테 연락해서 보내시면은 돼요. 청주 미드림 쳐서 보내주시고 그 안에다가 이름, 전번, 주소, 사유 써 넣어주시면 제가 얼렁얼렁해서 보내드릴게요. 이거 1년간 AS 해드리니까 잘 쓰세요. 작은 온열기 진짜 좋아요. 경직도 차이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등을 보시면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 큰 온열기로 척추에다가 파이어크림 바르고요 그 위에다가 파동크림 바르는데 제발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관리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손에 크림이 묻어가지고 이거 잡을 때 미끄러지는 건 힘주고 여기다가 티슈 이렇게 붙여서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힘주니까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프고 그렇거든요. 그냥 이렇게 짚을 정도만 하시면 돼요. 절대로 온열기나 갈사 사용하실 때 손으로 문지르고 갈사 잡거나 온열기 잡으시면은 손목 아프시고 미끄러워져서 힘줘서 손목 아프는 건 하지 마시고요. 경직대로 어떻게 제가 경직도가 제일 많은 거가 관절 부분에 그렇잖아요. 등에서는 척추뼈, 어깨에서는 견봉, 견갑골, 그리고 골반, 무릎 이런 데가 경직도가 심하거든요. 근육은요 뼈에 붙어있는 애들을 잘 풀으면 큰 근육은 저는 별로 안 건드려요. 근데 보통 마사지 할 때 큰 근육을 많이 건드리시는데 큰 근육이나 작은 근육이나 끝자락에는요 다 어디에 붙냐면 뼈에 붙어요. 뼈에 붙어있기 때문에 뼈에 붙어있는 애들이 그 애들이 단단하고 질기고 오그라들고 짧아져 있어요. 그래서 저걸 딱 하면은요 크림을 바르시잖아요. 파동 크림을 쫙 바르면은 경직도가 있다라는 거는 냉한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차갑기 때문에 크림이 빨리 안 풀어져요. 한참 하면 어느 순간에 얼음이 물처럼 녹듯이 크림이 쫙 풀어지면서 굉장히 매끄럽게 변하거든요.
그게 오래 가는 사람들은 냉기가 많이 있고 많이 차가워져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경직도는 안 풀어져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풀어져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각근 엄청 질기고 고개가 이미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사각근이 엄청 단단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 하나 올렸어요. 크림 하나 딱 해놓고 그 부분만 계속 문지르는 영상 하나 올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 풀어지는 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승모근 안 풀어지죠. 후두근 안 풀어지죠. 사각근, 그리고 척추 기립근, 견갑골, 골반, 무릎 이런 데는 잘 안 풀어지니까 파이어 크림하고 파동 크림하고 온열기로 정말 지루하게 그 부분이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온열기가 자꾸 식어. 온열기가 자꾸 식어. 이거 고장났나 봐요. 막 이러신 분들은 그게 경직도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등이 아주 단단하고 울퉁불퉁하고 이러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하셔도 금방 식어요. 그러면 아, 이분은 등이 단단하구나. 피가 잘 흐르면 부들부들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런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데는 당연히 피는 어떻게 따뜻하기 때문에 피부도 따뜻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미 그 순환 상태가 잘 안 되시면은 뻣뻣한 게 오래 지나면은 질겨져 있고 그래서 잘 안 풀어지고 딱딱하고 단단하고 그렇거든요. 지방하고 근육의 형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방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가벼워요. 쿠션 역할을 해줘요. 근데 근육은 수분기가 없거나 단단하거나 이러면은 근육은 질겨요. 질긴 지방하고 근육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특징이 전혀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육의 경직도는 만졌을 때 딱딱하고 단단하고 온열기를 사용해도 잘 안 따뜻해지고 크림도 잘 안 풀어지고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다른 매체에서 보면 괄사로 문지르면 근육이 손상되거나 잘못하면 파열될 수 있다고 요즘 나오는데 어떤가요, 원장님?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괄사로 문질러서 정말 뭐 빨갛게 되어 있는 영상들 많이 보시잖아요. 괄사는요, 원래 중국에서부터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괄사가 이거를 가지고 하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괄사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괄사를 가지고 치유로 쓰는 사람이 있고 중국 같은 데서는 완전히 피멍을 들게 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이거 드리는 이 방자 6기는 열 전도율이 많아서 절대로 세게 강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조금만 몇 번만 해도 바로 불긋하거든요. 세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불긋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얘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열 전도율이 많아서 세게 하지 말라는 거는 왜 세게 하냐면 안 풀어지니까 세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겉에서 풀어지면서 속으로 들어가면서 표층, 심층을 풀어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얘는 제가 만든 이 괄사는 이렇게 문질러서 열이 나오고 그 열이 피부 속으로 열 전도해주는 역할을 얘가 해주고 그러니까 세게 강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부도 이렇게 굴려줄 정도만 하고 등도 굴려줄 정도만 하는데 지금 써니님이 말씀하시고 다른 매체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하는 괄사의 방법이 아니고 피멍이 나중에 보라색처럼 나오는 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할 필요도 없고 이 방자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가지고 피부 심층까지 열이 이렇게 전달해서 스스로 이게 풀어지게끔 해주는 거가 제가
사용하고 알려드리는 관사 방법이고, 다른 매체에서 말씀하시는 매체에서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는 항상 온열기로 먼저 근육을 정말 제가 힘주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줄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피부층은 세 계층이 있어요. 표피가 있고요. 심층이 있고요. 체심층이 있어요. 체심층은 저희가 건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피부 껍데기, 표층, 그리고 제가 아까 뼈에 붙어 있는 건인데는 그게 심층이거든요. 자세가 틀어졌거나 뭐 어떻게 불편하거나 한 거는 표층이 아니라 그 뼈에 붙어 있는 그 심층의 문제가 거의 몸을 불편하게 하고 고객들이 이래요 저래요 하는 말씀이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풀려고 막 힘을 주고 엄지로 막 힘을 주고 뭐 이걸 막 힘을 주고 이란단 말이에요. 근데 괄사나 온열기로도 제가 힘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의도이냐면은 전달하는 거예요. 야, 이거를 충분히 지루하게 풀어주시면은 열이 안으로 쑥 들어가요. 근데 봐요. 저는 8단을 놓고 거의 고객님들을 관리를 하거든요. 8단에 놓고 고객님을 관리하는데 처음에 고객님들이 닿으면 뜨거워해요. 그런데 제가 손이랑 같이 가거든요. 손이랑 같이 가고 두세 번 왔다리 갔다리 하면 뜨겁다 소리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표층에 있는 것들이 열려서 열이 안으로 아주 부드럽게 가요. 부드럽게 가서 얘가 안에서 자기 스스로 근육을 쌓고 있는 근막들이 잘 풀어지게 열이 그 작용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복부를 충분히 했는데 정말 복부 관리를 잘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얼굴에서 땀이 나고 손에서 땀이 나고 발에서 땀이 나면은 이미 전체가 순환이 돼서 최고로 잘한 거라고 지난번에 라이브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게 강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매체에서 말씀하시는 잘못됐다 근육이 손상되고 파열된 거 파열될 수 있죠. 그런 건 절대로 제가 드린 괄사나 제가 드린 온열기로 그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 잠깐 좋아요 좀 한 번씩 눌러주실래요? 어제 지난번부터 막 그런 말도 하고요. 야, 무릎에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릎에는요 오금은 파이어크림 가면은 따가울 수 있어요. 따가울 수 있으니까는 무릎 위에만 파이어크림 발라주시고 온열기 있으시면은 파이어크림 발라주시고 그에다가 파동크림 발라주고 똑같이 하는데 무릎도 약간 손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제끼고 가지고 각도에 맞춰서 뼈와 뼈 사이에 열이 이렇게 들어가주면은 그거가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무릎도 세워서 하고 또 펴서 하고 무릎은요 어디를 해야 되냐면 양옆에를 하셔야 돼요. 양옆에 무릎 옆에 아이고 어떡하지 안 보여져서 여기 하고 여기를 하시면은 무릎은 되게 좋아지시고요.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골반을 보셔야 돼요. 골반도 이미 조금 틀어짐이 와 있을 겁니다. 무릎만 절대로 불편하지 않으세요. 골반, 무릎이 문제 있으면 또 어디가 발목도 문제가 오고 발목에 문제가 오면은 또 발가락에도 균형 잡느냐고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분 관리라고 하는 거는 셀프는 부분을 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부분 관리 해드리면 안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봐가지고 똑바로 균형이 어느 정도 있는지 중심선에서 좌우가 대칭으로 잘 있는지를 봐야 되고 대칭이 안 된 부분은 그 대칭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영향이 왔는가를 보고 그거를 관리해 줘야 되는 거지 셀프하고 전문가가 관리해 주는 거는 전혀 틀려요. 28명인데 12분만 좋아요 눌렀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분은 안 눌렀어요. 안 좋아서 안 누르시는 거죠? 괜찮아요. 얼굴 괄사할 때 바르는 크림은요.
얼굴 발사할 때 해주는 거 뮤트린 오일 있잖아요. 이거 2펌프 하면 목까지 다 바를 수 있어요. 목까지 다 바를 수 있고요. 저는 이걸로도 해요. 이걸로도 하는데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드름 피부. 뭐에 트러블이 나신 분들은 여기에 성분이 모공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발라서 또 혹여라도 더 심해졌어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하고, 보통 건조하거나 탄력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저거 바르고 이게 갈사로 다 마사지를 하고 닦아내시고 팩하시고 그러시면 되고, 집에서도 마사지 하시고 세안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일은 바르고 안 닦아내고 그냥 주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건조한 피부는 오일로 마사지를 딱 했는데 어머 오일이 하나도 다 흡수됐어 이러면은 이 위에다가 스킨, 세럼, 크림 바르셔도 돼요. 그 정도로 얘는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발라서 갈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발목이 잘 접지는 사람들은요, 봐요. 발에는 6개의 경락이 흐르고요. 손에도 6개의 경락이 흘러요. 근데 잘 접지는 사람들은 경락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6개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가 삑사리가 나서 자꾸 이런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근육이 4개가 딱 잡아줘야 되는데 어느 근육에 빨리 하나가 더 늙어서 문제가 오는 것처럼 발목도 균형이 깨져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는 넘어지는 그쪽에 인대, 경락의 흐름, 그리고 근육의 약화, 짧아져 있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넘어지는 그 발목 쪽을 해야 되는데, 실은 발목하고 아킬레스건하고 발바닥을 온열기로 관리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저는 온열기로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온열기는 누구나 하나씩 다 있었으면 좋겠다. 온열기 하나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저 온열기 참 좋은데 왜 그러냐면은 잘 삐거나 굳어져 있거나 짧아져 있거나 비대칭이 있거나 이런 거는 다 균형이 깨져서 오는 거거든요. 균형이 어디서 깨지냐면은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은 단축돼서 짧아진 쪽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짧아진 쪽을 늘려서 양쪽을 맞춰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짧아져 있는 거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맞춰주는 데는 우리가 다림질 했을 때 다림질 착 피듯이 온열기가 단축되어 있는 그런 근육을 착 펴주는데 온열기의 열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온열기 하나만으로도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런 의도예요.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그냥 단순해요. 짧은 데를 늘려라. 비대칭이면 짧은 데를 늘려서 대칭으로 만져줘라. 이렇게 틀어졌으면 얘를 세워. 이렇게 됐으면 여기 늘어나고 짧아졌잖아요. 그럼 여기를 늘려서 얘를 똑바로 세워라. 이렇게 되면은 고유의 운동성이 다 있어요. 숨 쉬면서 고유의 운동성이 있고 고유의 운동성이 있으면서 우리 신체에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유의 운동성이 짧아져서 잘 안 돼. 그러면은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피공구, 노폐물 이런 것들이 서큘레이션이 잘 안 되니까 쓰레기도 안 치워지고 영양 공급도 안 되니까는 더 단단해지고 더 두꺼워지고 더 거칠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데는 짧은 거를 늘려준다. 늘려줘서 대칭을 딱 만들어준다. 그럼 중심을 딱 보면서 좌우의 균형이 맞으면서 저희들이 가동 범위고 또 운동성까지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온열기 열이 엄청이 좋다. 그래서 온열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 이거 10개 있어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는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돼요. 네.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 해보세요. 그냥 많이 문지르면 돼요. 근데 셀프는 정말 지루하게 화상 입지 않을 정도로 정말 지루하게 어깨든 무릎이든 복부든 여기 오고돌기든 이런 걸 다 풀어주면은 풀어줘야 돼요. 한참 걸려요. 금방 안 돼요. 저희가 안내문에는 5분 10분 이상 하지 마세요 라고 안내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많이 굳어져 있는 데는 한참 하셔도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설명서에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루하게 해주셔야 해요. 지루하게. 작아지셔서 좋으시겠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두피 줄여요, 뭐 머리통 줄여요, 막 이렇게 왜 광고하시는 뭐 어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머리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벌어지고 커지고 이런 개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얼굴도 줄인다? 머리통도 줄인다? 이거는 조금 표현이 조금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뼈가 하나씩 다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한다고 그게 조각조각 막혀져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커지고 이런 건 아니고 뭐냐면은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왜 물렁물렁 하신 분 있고 딱딱하신 분 있고 아주 그냥 아주 돌덩이처럼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근육형이 있고 아주 출렁출렁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거에 조금 순환이 돼서 그걸 부피를 좀 줄여주는 것 같은 그런 걸 주는 거지. 머리통이 줄어들고 얼굴이 줄어들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왜 깎겠어요. 병원에서 깎고도 아주 조그마잖아요. 정말 조그마한데 마사지를 누른다고 그게 이렇게 누른다고 얼굴이 줄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뼈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얼굴 근육들이 커져 있거나 짧아져 있거나 약간 뭐 근육과 근육 사이에 노폐물이 쌓여서 조금 이렇게 부풀어져 있거나 우리가 눈에 악 차듯이 얼굴이 막 이렇게 부종이 있고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커져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셀프이든 전문가이든 줄여서 뭐 하는 것보다도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거를 조금 풀어서 매끄럽게 해주는 거예요. 매끄럽게 해주는 거지 뼈를 줄인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몸은 이렇게 변형이 되잖아요. 정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갈비뼈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되나 제가 표현을 뭐라 하냐면은 쌀 뻥튀기 있잖아요. 뻥튀기 같이 구부러졌다고 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되면은 앞에는 정말 이 갈비뼈나 이 횡격막이나 이런 것들이 변형이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변형된 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뼈에 붙어 있는 애들을 갈비뼈 같은 경우는 갈비살 있잖아요. 갈비살 하나하나 붙어 있는 걸 다 열을 넣어서 걔를 부드럽게 해주면은 조금 펴지죠. 정거근도 펴지고 횡격막도 좀 벌어지고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된 것들이 이렇게 펴지긴 하지만 얘가 이렇게 된 것을 오늘 펴져서 이렇게 됐으면은 이 유지 기간이 3일뿐이 안 가요. 3일뿐이 안 가기 때문에 정말 반복적으로 해서 얘를 유지해서 조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기간을 지켜서 열심히 근육을 풀어서 자세를 조금 좋아지면은 키가 다 달라져요. 건강검진 한 거면 저 키 컸어요, 키 안 줄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되는 걸 또 펴주고 등도 오그라든 걸 좀 펴주고 허리도 오그라든 걸 좀 펴주고 하면은 1cm, 1cm만 3cm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키를 재보면은 건강검진 했을 때 키 커가지고 오시고 저 키 안 줄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얘가 얼굴이 뼈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는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서워서 못해요. 그래서 두피가 순환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조금 순환이 되면 좀 가벼워지겠죠. 머리가 무거워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겁다라는 얘기는
뭔가가 여기 흐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그게 가벼워지면은, 그게 이제 흘러주면은 가볍고, 만졌을 때, 작아진 느낌이 들 거예요. 그거 표현일 거예요. 맞아요. 머리통이 작아진 느낌. 그럴 거예요. 아, 혜진씨, 혜진님, 여기 턱 라인 리프팅 되는 거, 아까 뭐가 좋았냐 했더니 턱 라인 리프팅 된 거가 좋아졌다고 하시는 거구나. 맞아요. 저도 여기 엄청 많이 해요. 여기 엄청 많이 하고, 이복근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처지거든요. 이거 정말 많이 하고, 목을 많이 해주시면은 얘는 저절주고요. 얼굴 할래, 목 할래, 앞목 할래, 뒷목 할래, 이렇게 따진다라면은요, 1번이 뒷목이고요, 2번이 목이고요, 3번이 얼굴이에요. 얘는 결과예요. 결과. 원인은 다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오는 거기 때문에 승모근하고 흉쇄불근이 안 풀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그거는 내신경에서 여기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정말 많이 해줘야 돼요. 여기만 저는 내신경 12쌍에 대해서 매력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가 틀어지면은 소화도 안 되고 내장도 다 불편하고 그런 거가 내신경 12쌍에서 내려오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경추 1, 2번에서 잘 풀어주면 되는데 1, 2번이 조금 덜 아픈 사람은 괄사, 많이 아픈 사람은 온열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온열기를 여기다가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 작은 거, 그리고 손이 좀 건강해서 난 몸도 하고 싶다 그러면 큰 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용도에 맞게 쓰시면 돼요. 레몬트리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좀 한번 눌러보세요. 16분이 누르셨어요. 좋아요 좀 한번 눌러보세요. 반분이 안 누르셨어요. 지혜님, 교근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교근이 안 풀어지는 사람들은요, 한쪽만 씹어서 정말 그 부분이 단단한 사람이 있고, 안 씹어서 아주 그냥 근육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교근의 문제를 일단은 고객님의 상태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한쪽으로 씹으세요? 한쪽으로 주무세요? 치아가 어떠신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잇몸이 틀어져서 하고 무는 사람이 있고 밤에 바득바득 이가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자기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의 그 결과를 내가 그거를 관리해서 풀어준다? 이게 한계가 있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먼저 충분히 그분이 양쪽의 비대칭이 교분이 되게 많이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그렇지 되게 이거를 양쪽이 짝짝인 사람들은 한쪽으로 씹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딱딱한 거를 좋아해도 이 부분이 좀 딱딱하겠죠. 그리고 밤에 이가 엉망 물고 자는 사람 많고, 힘든 운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여기가 되게 힘들고 그러거든요. 교근은 어디서 붙느냐면은 광대뼈 여기에서 여기 붙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푸는 게 아니라 광대뼈 붙어있는 이 부분을 풀어주는데, 이걸로 풀으셔도 되고, 심하게 딱딱하고 광대뼈를 이렇게 만져보면 광대뼈가 크고 엄청 딱딱하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온열기로 온도를 잘 조절해서 이 부분을 이거를 먼저 푸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마무리로 괄사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얘는 그래도 안 풀어져? 그러면 어디를 풀어야 되냐면 후두. 왜 그러냐면은 교근은요, 안면신경하고 3차 신경이 같이 작동을 해요.
근데 안면신경하고 3차 신경이 뿌리가 어디냐면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후두골이 안 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저는 절대로 처음에 오신 분들 얼굴 안 건드려요. 절대로 안 건드려요. 목하고 척추뼈, 꼬리뼈 있는 데까지만 정말 잘 풀어놓고 견갑골만 쫙 풀어놓고 딱 일어나시면 얼굴 사진 제가 찍어드리거든요. 그러면 얼굴에 손을 대지 않아서도 얼굴은 거의 많이 줄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예요. 목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죽하면은 정말 오늘이 한 사람씩 다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100번, 1000번을 여기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이거는 나쁘지 않을 정도로 여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장기도 나는 잘 먹는데 소화가 안 되고 뭐 나는 뭐 이거 라운드숄도 넘는데 소화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뭐 변비도 있고 뭐 어쩌저쩌 하죠? 미주신경이 내장기를 다 잡고 있어요. 근데 미주신경 어디서 내려와요? 요 목. 그래서 미주신경 실신증도 되게 많고요. 나는 별 이상이 없는데 검사해도 이상이 없는데 그렇다라면은 목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처음에 목만 전문적으로 하는 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목 전용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다시 시작할 거예요. 교육 다시 시작할 거거든요. 목만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산후 관리, 그리고 복부 관리, 그리고 등 관리. 등 관리만 정말 제대로 해도 해드릴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할 상황도 있고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복부도 마찬가지고 목도 마찬가지고 산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4개의 프로그램을 다시 점검해서 다시 교육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준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유튜브도 좀 활성화 시켜야 되고 괄사를 좀 외국에도 나가서 또 팔고도 싶고 교육도 정말 체계적으로 정말 등관리 전문점을도 만들고 싶고 책도 쓰는데 요즘 책도 수독돼 있고 할 게 진짜 너무 많아요. 교구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혜님. 써니님은 진짜 오랫동안 나온다. 화장크림 바르고 쌀가루처럼 나오는 거 처음엔 지우개라 하던데 쌀가루로 승진했네요. 이제는 쌀가루는 까맣게 안 나와서 쌀가루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처음엔 지우개처럼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나쁜 현상 아니고 좋은 현상이고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했는데 순환이 닿아서 피가 쫙 두르면 안색이 딱 달라져요. 우리가 피곤한 날 샤워실에 들어가서 내 몸에 전체 피부 컬러를 보세요. 칙칙해요. 근데 정말 잠 잘 자고 편안한 상태에서 아침에 보세요. 바지 색깔이 되게 예뻐요. 얼굴만 그린 게 아니에요. 바디도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뼈가 칙칙한 게 엄청 안 좋거든요. 근데 그 파도크림 자체가 해독작용을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거니까는 더 열심히 하시고요. 다 빠지면 저 커피 사주세요. 알았죠? 승희님 눌러줘서 고마워요. 17분. 지금 30분이 있는데 17분이 안 눌러줬어요. 나머지 눌러보세요. 승희님은 눌러주셨대요. 온열 발사는 굳어진 부분을 풀어야 하는 관리인데 뼈를 맞추는 관리들은 뼈를 딱 맞춰주면 근육이 풀어지는 효과가 있는 걸까요? 뼈 맞춰주는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거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딱 맞춰주는 카이로프라틱이라서 딱 맞춰주는 거는 저희 소관도 아니고 그거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온전히 하시는 거고 그것이 딱 맞춰주면 기가 막히게 좋아요.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걸 탁 집어넣어서 탁 맞췄어요. 근데 짧아졌거나 튀어나온 데는 누가 잡아다니고 있겠죠? 누가 잡아다녔으면 튀어나왔겠죠? 그러면은 잡아다니는 애를 우리는 풀어서 알아서 들어가라고 해준다라면은 뭐 그런 분들은 그냥 탁 맞추는 걸로 끝날 수도 있고, 요즘은 필라나 운동하러 가도 저 온열기 사서 운동센터에서 온열기로 근육 풀어주는 사람들 무지 많이 사가셨어요. 뭐 하세요? 라면 운동센터 하신대요. 필라 하신대요. 왜냐면 너무 회원님들이 굳어져 있으니까 풀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온열기를 사서 온열기로 풀고 운동을 시키는 사람들 많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튀어나와 있는 걸 집어넣는 기술인 사람 딱 집어넣는데, 잡아다니는 애를 해결 안 주면은 10발 잡고 가면은 다시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원인을 해결해 줘야지, 해결해 주고 탁 집어넣으면 너무 좋겠지. 근데 그걸 안 하고 집어넣는 것만, 맞추는 것만 한다라면은 다시 걔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근육, 뼈를 집어넣는다고 근육이 풀어지는 거는, 혜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민님. 핸들링으로 마사지 하는 거와 발사마 차연절, 집에서 핸들링으로 마사지 하는 거와 괄사로 마사지 하는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핸들링을 해서 내가 열을 내는 거랑,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문지르면 왜 문지르는지 아세요? 근육이 풀려고 문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지른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문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열 발생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긁는 거는 뭘까요? 열 발생이잖아요. 열이 발생하면서 모공이 열리면서 가려운 것도 안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모공은 배출기관이지 흡수기관이 아니니까. 근데 손으로 문질러도 뭐가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죠. 괄사로 문질러도 뭘로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을 해서 그 열이 근육을 이렇게 이완을 하는 거예요. 이완을 해서 오그러들어 있던 거를 이렇게 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손으로 좋으신 분들 손으로 하시면 되고요. 난 손보다도 이게 더 열을 빨리 발생을 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열 전도성을 우리가 이용을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문지르고만 있어도 얘가 열이 나면서 피부 속에 심층까지 들어가서 뼈에 붙어 있는 것까지 얘들이 이렇게 풀어주니까, 내가 손으로 고통스럽게 해서 손으로 수비하는 것이 좋다라면 그건 하시면 되는 거고, 둘 중에 누가 잘 풀어질까요? 라고 하면은 답은 정해지 않아요. 이걸로 내가 손에 기운이 없고 내 관리해주는 사람이 몸이 차갑고 온도가 없어서, 고객님도 온도가 없고 관리해주는 사람들도 건강한 데서 온도가 없어. 그러면 둘이서 차가운 사람끼리 항상 비벼야지 열이 나겠죠. 근데 얘가 중간에 매개체잖아요. 파이어크림을 바르든지 화장크림 바르든지 발라서 이렇게 하면 열이 손으로 100번 문지를 거, 얘는 10번을 문지르면서 열이 나니까는 선택은 고객님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나는 굳이 손으로 나는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수기만 할 거야 그러면 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난 수기보다 이게 효과가 더 좋네? 그럼 이걸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얼굴 리프팅 하는 괄사 부위가 있을까요? 봐요. 크림을 요즘 제가 오일을 좀 많이 바르라고 그랬어요. 리프팅은요, 처지는 거 반대잖아요.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 나 피곤해서 저녁에 보니까 얼굴이 축 처졌어. 피곤했을 때 처지는 거잖아요. 내가 에너지가 좋고 기분이 좋으면 절대로 안 처져요. 내가 에너지가 딸리고 피곤하고 이랬을 때 그렇거든요. 그럼 피곤할 때 우리가 뭐 먹어요? 맛있는 거 먹고 밥 먹고 하잖아요. 왜 먹죠?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면 처졌다는 얘기는 내가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먹어서도 내가 순환을 시켜서 잘 먹어서 얼굴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걸 이용해서 해줄 수 있는데 순환만 시키면 돼요. 리프팅은 피곤한 거에 반대, 처진 거에 반대니까는 처졌을 때가 우리가 잘 먹고 잘 편안하면 얼굴이 올라가듯이 리프팅을 잘 해주는 것도 얘도 뭐냐면은 순환만 시켜주면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아프게 세게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순환만 시켜줘도 얼굴은 올라가요. 제가 그 영상 있을 거예요. 얼굴하고 광대하고 이렇게 따뜻한 거 있을 거예요. 그냥 이거 충분히 발라주고 이걸로 그냥 문질러 주세요. 문질러서 어제 특별히 하지 마시고 문질러서 내가 일주일만 해줘도 얼굴 안색과 얼굴 리프팅은 다 좋아집니다 라고 저는 제가 올린 영상이 있고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관리할 때 아프게 하는 관리 절대로 안 해요. 아프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속근육을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속근육을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하면은 열에 의해서 원리를 이용해서 걔를 속까지 풀어주면은 쫙 올라가는데 굳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써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샵에서 원장님들은 몇 시간을 몇 사람을 할지를 모르지만 저는 이 온열기 하나 가지고 제가 나이가 66이에요. 저는 온열기 하나 가지고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9시까지 거의 하는 때가 거의예요. 점심시간, 저녁시간 빼고요.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끄는 시간보다도 켜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조절기가 뜨거워도 그냥 괜찮으니까 쓰세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매일 쓰니까는 그렇게 하고 저처럼 손님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은 조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감히 이게 식었어요, 고장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8도로 해놓으면은 8로 해놓으면은 뜨거워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8로만 해도 5분만 해도 여기가 다 식어가지고 또 오늘 이거 갈색 싹 또 풀고 또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얘가 고장이 났으면 꽂아놓은 상태에서 온도가 안 내려가겠죠. 근데 고객님 몸만 하면 온도가 내려가. 그럼 이게 고장이 아니라 고객님 몸이 얼음판인 거죠. 살얼음판인 거죠. 그래서 온도가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답답하다고 하지 말고 그래도 하셔야 돼요.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얼어붙어 있는 거를 어떻게 냉기를 빼내서 몸에 있는 기를 만들어줘서 운동성이 살아나야지 자체의 온도가 생기고 유지가 되는 거지. 위에서 해준다고 온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 겉에 있는 것들 일단 청소해준다는 개념으로 해주시고 자기 스스로 먹고 자기가 운동성이 살아나서 복부의 체온 온도가 자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는 거는 그냥 지금 쓰레기 치워준다, 냉기를 좀 빼준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 리프팅 해주는 거는 이걸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걸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제가 그거를 포괄적으로 리프팅과 처짐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얼굴 충분히 리프팅 하시면 충분히 바르셔야 돼요. 요즘 얼굴 조금 바르고 가면 안 돼요. 야,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야, 눈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입가도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되고요. 코 그리고 여기 늘어진 거는요 여기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해줘도 별 효과가 없어요. 광대뼈에 붙어있는 걸 이렇게 먼저 다 풀어주고 위에서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해서 두피까지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사이즈가 늘어진 거는 광대뼈. 그래서 아까 교본을 어떻게 하면 풀까요도 요거. 얼굴이 늘어진 거 어디를 할까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 교본이 이렇게 늘어진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좁아지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고 이 턱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사면 다 쓰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오일 많이 발라주시고 그냥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되고 전에 올렸던 영상 한번 찾아서 봐보세요.
봐보세요. 흉쇄 부분이 칼날처럼 꼿꼿하게 강하게 쇄골에 붙어 있는데 유양돌기에 붙어서도 너무 질긴데 유양돌기 두피가 틀어진 걸까요? 그거 복잡하면은요, 고개를 고객님을 이렇게 돌려보시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돌려보라고 하시면 안 돌아가는데 하시면 돼요. 여기가 바짝 쓴 경우는 긴장된 거잖아요. 유양돌기 잘 안 풀어져요. 그리고 저도 유양돌기, 여기 유양돌기가 봐요. 하나는 뒤로 승모근으로 가고요. 앞쪽은 흉쇄혈도근으로 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각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딱딱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부터 풀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먼저 풀고 저는 여기 승모근 끝나는 쇄골 3분의 1 지점하고 흉쇄도근을 부는 쇄골하고 여기 흉골지를 풀거든요. 저는 끝과 끝을 풀어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를 막 풀으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나중에. 처음에는 유양돌기랑 쇄골에 붙어 있어요. 다. 다시 설명, 유양돌기에서 쇄골로 앞쪽으로 가면 흉쇄도근이 붙고요. 뒤쪽으로는 승모근이 붙어요. 그래서 이 쇄골의 끝부분이 3분의 1은 승모근이 붙고요. 이 두 개에서 끝부분하고 여기 쏙 들어간 이 부분에 흉쇄도근이 붙기 때문에 여기 흉골지하고 요 쇄골 시작하는 이 부분을 잘 풀어주시고 여기 견쇄관절 풀어주시고 유양돌기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승모근 푸세요. 거기 여기가 탁 쓴 사람들은요, 승모근하고 흉쇄도근은요 같은 짝꿍이에요. 그래서 얘가 긴장됐다는 얘기는 승모근이 제 기능을 못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고개 돌려보세요 해봐서 안 들어가고 짧은 쪽에 유양돌기랑 여기랑 쇄골하고 이렇게 같이 풀어주시고 나머지 사각근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 사각근 풀면서 이걸로 앞쪽에는 흉쇄혈돌근 뒤에 승모근이고 사각근이잖아요. 그럼 흉쇄혈돌근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튕그려줘서 풀어주시면 돼요. 흉쇄혈돌근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사각근도 무지하게 딱딱하고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온혈기를 푸세요. 온혈기를 푸는데 다시 주의점이요. 기디에 여기가 이렇게 심각하신 분들은 기디가 수분기가 없어서 마른 오징어처럼 바짝 말라 있어요. 그래서 갈색을 조금 문지르거나 온혈기로 조금 문질러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침물 나요. 찢어져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더 풀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해야지 하다 보면 사고 나요. 저도 손님들 여기 사고 잘 내거든요. 왜냐면 풀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안 풀어지면 안 되는데 완전히 마른 오징어처럼 그렇게 수분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순환이 안 되면 되고 요렇게 또 뭐가 지나가면 경락에 담경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기 둘레로 이 부분이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고개 돌려서 안 들어가는 쪽을 풀어주시면 되니까 유양돌기 쪽에 두피가 틀어질 수도 있고 두피가 틀어진 게 아니라 고개가 돌아갔을 거예요. 고개 각도가. 그래서 유양돌기에 여기 그래서 항상 1번이 후두골이에요. 어떤 누구이든 간에 얼굴을 하든 몸을 하든 어디를 하든 간에 1번이 후두골이에요. 이거. 그래서 전 국민이 이거 하나씩 다 샀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가 거기가 안 풀어지면 안 돼요. 거기가 첫 단추야. 여기 첫 단추가 지금 여기 1, 2번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잘못하면 여기 소용없잖아요. 첫 단추가 경추 1, 2번이에요. 걔 이름이 상경추라고 하는 거예요. 걔 이름이 상경추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감사해요, 혜진씨. 써니님. 커피 사가지고 청주 오세요. 퇴근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2년 전 무릎 수술 후 운동이 안 돼요. 온몸이 살이 찌고 부풀었습니다. 맞아요. 그 무릎 수술 하시면은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그래요. 손님들이 발가락 하나 다치잖아요. 이거 부종 생기는 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가 아니에요. 다 근육이 650개가 대략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650개 근육이 다 근막이라는 주머니에 다 싸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막 경선 관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육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관리를 해주면 체형이 되게 예뻐져요. 또 경락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림프가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다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 길에서 문제가 생겼네? 얘는 이 길에서 문제가 생겼네? 이러는데 무릎 같은 경우는 골반까지 다 골반에서 내려오는 근육이 다 무릎이랑 연결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또 무릎이 다쳤으면 힘을 또 못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다친 무릎보다도 안 다친 무릎 쪽에 힘을 주고 걸으니까는 당연히 골반도 조금 불편하시겠죠. 골반이 불편하시면 어떻게 반쪽이 또 이렇게 무너져요. 그래서 몸이 무너지는 거는 새끼발가락 하나가 다쳐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큰 뭐 사고가 나서 뭐 이러는 것들은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작은 가시 하나도 잘못해서 그게 문제가 생기면 몸이 무너지는 거는요 순식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리를 할 때 부분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전체 몸에 어떤 길이 막혔나 어느 길이어서 정체가 됐나 이거 찾는 거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지도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의 지도에 어디에서 지금 물난리가 났는지 어디가 산사태가 났는지 어디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약간 복구해 준다. 약간 그걸 도와준다. 그러면 몸은 스스로 움직여요.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열로 아무리 마사지를 해준다 하더라도 복부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뭐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원리는요. 짧아져 있는 데는 피가 안 돌아서 짧아져 있고 그래서 짧아져 있어서 단축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펴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림질 하듯이 열이 여기를 펴주는 데 도움이 되더라. 근데 열을 손으로 대신하거나 뭘로 대신하면은 힘들으니까는 저런 도구를 이용해서 손에 몇 배 효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렇게 했더니 얘가 짧아졌던 것들이 약간 늘어났네? 늘어나니까 운동성을 찾았네? 운동성을 찾으니까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몸이 회복이 되네? 이거지. 저거 한다고 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어떤 시동 걸어주는 거죠. 몸이 냉해서 순환이 안 돼서 뭐 한 걸 시동 걸어주는 거고 이빨에 뭐가 끼어가지고 아픈 거를 빼주면은 뭐 입이가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그런 거를 잘 찾아서 관리를 해주고 관리해줄 때 화장품도 사용하고 기계도 사용하고 또 손도 사용하고 어디가 더 안 좋은가 더 잘 관찰하고 그게 경륜과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게 쌓여가지고 그냥 얘기만 듣고 걸어오는 것만 봐도 아이고 어디가 불편해 보이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원리를 이해를 하면은요 관리가 너무 쉽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챗봇이 모든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일자리는 그렇게 쉽사리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전 국민의 목 걷기 아픈 사람들이 안 아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애기들도 요즘 다 거북목 됐잖아요. 뭐 누가 해줄 거예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못해요. 그래서 운동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할 사람, 운동을 할 사람, 병원에서 치료할 사람 다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만
관리만 해줘도 넘쳐나요. 그래서 예민하고 섬세하고 잘 원리적인 것만 적용한다라면 저는 먹고 사는 거는 저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라이브를 통해서 좀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더 전문가들은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데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는 전문가들이 교육을 제가 잘 섬세하게 해드리면은 더 관리를 고객들한테 더 편안한 관리를 서비스해 주지 않을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교육도 바로 할 예정이에요. 아유, 지혜님, 그 심정 참 어떡하면 좋아. 셀룰라이트. 지혜님, 저는 이런 경우라면은 매트 추천하겠어요. 매트를 추천을 하고 온열기를 추가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매트는 전체의 온도를 높여주는 거고, 얘로 전체의 온도를 높여주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전체의 몸의 온도 체온을 조금 올려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처음부터 체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순환시키는 거예요. 순환시켜서 모공이 열려서 안에 있는 냉기가 빠지고 가스도 빠지고 어떤 그런 것들이 빠지면서 근육이 유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난 다음에 운동도 하시고 온열기로 가시고, 또 돈이 좀 있으시면 관리실에서 관리도 하시고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를 시간이 오래 놔둔다고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으면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으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 오시던 병원에 가시던 이미 혼자서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는 병원에 갔다가 안 돼서 오시는 분도 있고, 여기 오셨다가 또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혜님은 제가 온열기보다도 저는 매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발관절염의 관절염은 병원에서 치료해야 되는 거고, 셀프로 만약에 한다라면은 저는 괄사도 괜찮고 온열기도 괜찮은데 온열기가 먼저, 그런 다음에 괄사,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관절염은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다 골간지를 다 파줘서 순환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발바닥 해주시고 발끝까지 다 해주시고, 그리고 발목 해주시고 발등 해주시고 아킬레스건까지 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인스타 보니까 공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일까요? 기대돼요. 아, 괄사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온열기는 공고가로 그냥 끝날 거고요. 그게 이제는 수량이 다 되면 끝날 거고요. 작은 거는 10개 모아서 생겨가지고 10개 제가 드릴 수 있고요. 괄사는 조금 기다리시면 공고해 드릴 테니까는 사시면 되고, 급하시면은 그냥 사세요. 요즘 그냥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공고 끝나고 그 다음날도 그냥 제 가격 주고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손님들마다 다 성향이 틀리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흉추 3, 4, 5, 6, 7쪽 왼쪽,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 튀어나와서 크림과 온열기로 많이 풀어주는데 크림이 다른 부분보다 잘 스며들지 않아서 신기했어요. 거기에 길끈까지 세워져 안 좋아지고 왼쪽 골반도 틀어지고 어디서부터 문제일까요? 척추부터 하세요. 척추 1번부터 꼬리뼈 일자로 쭉 먼저예요. 딴 데 갈 것도 없어요. 그거 풀어지지 않으면은 견갑골이고 뭐고 좀 그러거든요. 거기 그리고 3, 4, 5, 6 이거는 다 내장기랑 연결돼 있어요. 반사구가 내장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장, 심포, 위, 간, 7번의 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틀어주면 내장기도 같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 부분의 반사구에 영향이 가죠. 우리가 간이 안 좋으면 눈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콩팥이 안 좋으면 기도 안 좋다고 하잖아. 이런 것처럼 척추의 반사구도 장기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경추 1번부터 꼬리뼈까지 쭉 꼬리뼈까지 해주세요. 일단은 거기만 충분히 온열기로 정말 지루할 정도로 꼬리뼈까지 아래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걸 충분히 해주고, 그런 다음에 좀 몸이 따뜻해지면 그때서는 견갑골 하시고 골반 해주시고 하시면 돼요. 척추가 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골반하거나 견갑골 해도 저는 좀 제 경험으로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척추 길이끈부터 먼저 쭉 해주세요. 공부하고 싶거나 평일이나 토요일 부탁드려요. 제가 잘 준비해서 공지 올릴게요. 후생에는 원장님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가까이 오세요. 저는 그냥 교육은 당장 가서 사용하시면 너무 좋으실 텐데, 저는 정말 제대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거 몰라서 되게 고민했었지. 제가 그렇게 내가 교육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나 이거 몰라가지고 엄청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그래, 이걸 알으면 별것도 아닌데 그 몰랐을 때 그 심정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용기를 내야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관리하는 거가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관리하라고 타고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9시부터 5시간을 내리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5시간 내리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보통 그게 기본이에요. 뭐 2시간, 3시간. 3시간 하고 1시간 쉬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스케줄이 안 나오면 그냥 쭉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요즘은요, 다 사가지고 들고 오세요. 하니까 안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원장님 하는 거 보고 컨닝해서 자기가 집에 써보겠다고 들고 와요. 뭐 샀어요? 토요일에 오신 분은 갈사를 3개 샀다고 하잖아요. 왜 3개를 왜 사? 하면 되지 했더니,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서 또 주문하고, 눈에 안 보이면 주문해서 또 주문하고, 그러다 보면 3개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자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요. 교육이요. 교육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속았어요. 교육한다니까는 교육 언제 하고 엄청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날짜 딱 하니까는 물으셨던 분들이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에 별로 저는 안 저기 하고 싶어요. 혜순씨, 괄사는 하루에 한 번 해도 되나요? 네, 저는 매일 해요. 저녁에 일 끝나고 세안하고 오일 바르고 앉아서 텔레비 보면서 매일 하거든요. 괜찮아요. 대신 세게 강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항상 부드럽게 힘주지 말고, 그래도 충분해요. 그걸 힘주고 세게 하는 거는요, 원리를 몰라서 그렇게 하시니까 부드럽게 오일 2펌프 정도 발라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아침에도 되고 저녁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두피하고요, 저녁에는 얼굴 해요. 라이브는 놓치더라도 매일 원장님 얼굴 보니 신규 회원이 오길 기도한답니다. 신규 회원 고맙습니다. 교육해서 올려볼게요. 괄사하면 얼굴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맞죠? 당연하죠.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는데. 저는요, 고객님 1시간씩 분이 안 해줘요. 그런데 이제 먼 데서 오시잖아요. 부산서 오시고 뭐 어디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1시간 하고 그냥 가시기가, 손님도 좀 그립고 저도 좀 그립고 그러면 오신 김에 2시간 하고 가세요 라고 해서 2시간 하지,
보통은 거의 1시간이 저희 관리 시간이에요. 그래서 1시간씩 전원합니다. 그리고 1시간을 하더라도 전체를 다 한다는 기준으로 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고 제일 심각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신 마사지 해주진 않아요. 맞춤 관리만 진행을 해요. 근종 때문에 자궁 척출 예정인데 수술 후에도 온열기 하면은 순환이 도움되겠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수술하고 당연히 하셔야 돼요. 배꼽 아래에 있잖아요. 자궁이 배꼽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방광도 있고 그래서 배꼽 아래가 되게 차요. 그래서 여자들은 방광염도 차니까 방광염도 잘 걸리고 남자들은 전립선이 잘 걸리잖아요. 남자분들도 전립선 약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9개의 구멍이 있잖아요. 9개의 구멍 중에서 제일 큰 구멍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냉기가 잘 들어가요. 근데 요즘 아랫들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찬데 앉지를 못하게 했잖아요. 여자들은. 왜냐면 거기 큰 9개의 구규에서 2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바람이 들어가면 잘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궁이를 불때면서 그 부분을 따뜻하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그런 걸 안 되니까 아랫배를 온열기로 해주시면 좋고요. 조그만 매트 있잖아요. 그 매트로 저녁에 이제 오늘 스위치를 해놓고 여기 천골이 앞쪽이 자궁이거든요. 천골 쪽을 지지고 또 엎드려서 아랫배도 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게 좋고 그냥 온열기 큰 거 이거 작은 건 안 되고 큰 거를 가지고 서해부도 다 해주시고 아랫배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안 왔을 때는 핫팩 있잖아요. 핫팩을 천골에다가 붙여주세요. 핫팩을 천골에다가 붙여주시면은 그것도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천골에 붙여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하체를 따뜻하게 해줘서 하체가 따뜻해지면은 발바닥까지 영향이 가요. 발 시린 것까지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쭉 내려가게 타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내려가면서 그 부분이 차가운 것들이 이제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지금 보니까는 지난번에 2시간 가까이 다 됐는데 질문은 제가 다 답을 해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34분 중에서 20명만 좋아요 눌렀는데 14분은 마지막으로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제가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냥 알아듣시겠죠? 알아들으시겠죠?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잘라서도 이렇게 좀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또 다른 공부를 또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공부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손님도 관리해야 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라이브는 당분간에 이렇게 질문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저도 편할 것 같아요. 제가 괄사를 오늘 해드릴게요 해도 괄사를 관심 없고 온열기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러시니까 그냥 질문하시면은 제가 질문에 답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요일날 밤 9시, 8시에 이렇게 와주셔서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